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엊그제 강원도 태백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로 승객 1명이 사망하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기관사의 과실적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번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은 없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철도 전문가이자 기관사이기도 한 사회공공연구소의 박흥수 연구위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보도는 대체로 됐습니다만 엊그제 발생한 사고 경위부터 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저께 지난 22일 오후 5시 50분경에요. 그 태백선 태백역과 문곡역 사이에서 5트레인 관광열차와 무궁화호 열차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열차가 다니는 선로는 상하행선이 따로 있는 북선인데요. 예. 태백선은 선로 하나로 상하행선을 운행하는 단선입니다. 때문에 선로 중간중간 설치된 정거장에서 서로 비켜가야 하는데요. 이날 이런 운행체계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느 한 열차는 진입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진입을 해서 정면 충돌한 그런 상황이었죠. 예. 이 사고가 난 구간 단선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 외에 다른 구간에 비해서 좀 더 위험하다거나 기관사님들 입장에서 좀 운행이 어려운 그런 구간인가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백선은 단선 구간으로 기본적으로 복선 구간보다 위험도가 높고요. 예. 또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산악지대로 경사도 심하고요. 곡선 구간도 많습니다. 때문에 전방 시야도 안 좋고 제동을 사용하는데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구간이죠. 기관사로서도 더 많은 집중력과 숙련성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예. 단선 구간, 양쪽 방향 운행을 하기에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만 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사고 처리나 수습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사고로 인한 사상자분들은 사고 당일날 병원으로 이송되셨고요. 사고 차량과 손상을 입은 선로도 밤샘 복구 작업을 통해서 어제 오전부터 열차 운행은 재개된 상태입니다. 예. 이 사고 원인 놓고는 지금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체로 기관사 과실이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고요. 예. 파악하신 사고 원인은 대체로 뭐라고 보시는지요?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결론을 내리긴 이르지만요. 예.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원인은 기관사의 실수나 오판으로 정지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기관사 잘못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관사를 문책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철도는 크로스 체킹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기관사가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로 연결되지 않게 시스템이 보완을 해야만 하는 건데요. 예. 또 시스템도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컴퓨터도 고장이 나거나 먹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호시나 선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관사가 보완해서 사고를 막는 이중 안전체계가 필요한 건데요. 예. 이번 사고를 낸 열차의 기관사는 태백선이란 지하권에 또 홀로 운전하는 1인 승무 체제였거든요. 1인 승무요? 예. 만약 2인 승무 체제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도 생각되는데, 그동안 효율화라 명목으로 1인 승무를 밀어붙였던 철도공사는 이번 사고를 거울로 좀 삼아야 할 것으로 보고요. 이런 인간의 실수나 오류를 설사 신호로 오인했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으면 이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열차의 크기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혼자서 이 열차를 운행한다는 거, 가능한 일입니까? 일반적으로? 네, 과거 한국에는 기관사나 부기관사가 이렇게 같이 타거나 아니면 기관사 둘이 타는 2인 승무 체제가 일반화된 체제였는데요. 예. 철도의 안전도가 높아진다는 판단 속에서 특히 복선 구간이나 신호 체계가 충분히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열차 안전을 보장한다 해서 1인 승무 체제가 확산되고 있고 또 더군다나 경영 합리화
인력 구조 조정 측면에서도 더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KTX라든지 경부선 이렇게 신호 체계가 조밀하고 이 구성로화되고 어떤 복선화 시스템이 아닌 태백선, 영동선, 중앙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곳에도 인력 구조 조정 측면에서 이렇게 확산되면 이런 사고는 얼마든지 또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예. 이번 그 사고 열차에 기관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혹시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 사고 열차 기관사분들 모두 철도 경력이 15년 이상 된 숙련된 분들이었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궁화호에는 기관사 2명이 탄 2인 승무였고요. 사고를 유발시킨 오트레인 광역 열차는 1인 승무 체제였습니다. 예. 그 기관사 운전하게 되는 동안은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신호기를 계속 확인해야 되고요. 선로 상태나 기기 조작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로 상태를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의 실수나 판단착오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시스템상의 안전 장치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오트레인이 이제 1인 승무 체제여서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도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이번 사고가 발생할 때 좀 궁금한 게 지난번에 그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이제 대규모 해고라든가 또 전보 조치가 있었습니다. 예. 혹시 이번에 사고 난 기관사들께서 그때 전보 조치 대상이 됐다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또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그런 대상자에 포함된 그런 기관사들은 아니었습니까? 그 집초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그 세월호 사고 이후 노사가 철도 안전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찾고 개선점을 마련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예. 또 철도공사 측의 대량 해고와 징계 강제 전출 또 재징계 등이 반복되면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 노조에 대해서 대화의 상대는커녕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그 전근대적 노사가는 철도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예. 그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하더라도 철도 현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고 노사관계 굉장히 이제 불안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근무에 임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업무에 집중해도 이게 안전을 담보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회사 상황이나 또 노사 관계를 걱정하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사고 위험성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높일 수 있다 이런 염려시군요. 그렇죠. 예. 본인이 아니더라도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하루아침에 해고되거나 강제 전출을 당하면 본인도 언제 그런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어떤 압박감이나 불안감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예. 그 현장에 그 코레일 노동자들 자주 만나십니까? 예.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철도 파업 이후에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파업이 맞춰졌고 또 이게 철도 소위도 꾸려지고 노사가 그런 파업을 딛고 좀 새롭게 그 노상을 정립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이 파업 이후에 굉장히 1인 승무 체제를 확대 강화한다든지 경영 합리화 장치가 더 이렇게 가속화되면서 지금 이제 이번 사고도 났지만 이 1인 승무 문제 때문에 또 그 노조가 사측과 대립을 하고 그랬거든요. 예. 이런 안전 문제들에 대해서 더 머리를 맞대야 할 노사 관계가 계속 그 해고와 징계가 남발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불편하고 또 이런 속에서 그 관리자 그룹과 또 현장 직원들 간의 어떤 반목과 이런 실시들이 있다 보니까 더 이 불편한 관계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 과거 허준영 사장 시절부터 그렇지만 현 최현애 사장 시야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은. 예. 특별히 그 파업 사태 이후에 해고되신 분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또 부당하게 이제 전보 조치 받으신 분들도 꽤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해고자가 몇 분이고 또 부당 전보 조치 대상자가 됐던 분들 몇 분이었죠? 일단 지난 12월 파업 때 이후로 파면 해임이 무려 130명에 이르고요. 예. 병직의 251명, 또 감봉 23명 모두 404명에 달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끔찍한 대량 학살로
걸로 보이고요. 예. 또 얼마 전인 7월 10일에는 50명을 추가로 해고하고 40명에 대한 중징계를 또 했습니다. 7월 10일에요. 예. 근데 이때 해고된 분들 중에는 이번 사고에서 그 숨겨진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1인 승무를 확대하라는 어떤 공사 측의 주체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1인 승무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신 분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과연 그 대한민국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가 존재하는 나라인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예. 그런데 또 코레일 사측이 앞으로도 대대적인 뭐 추가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 7월 10일 그 대량 해고 징계 말고 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도 그 징계는 현장 직원들에 대해서 계속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관련해서 어떻게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철도공사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 국토부나 이런 데서 공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노조가 좀 노사 협정을 사측의 의도대로 해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예.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런 또 해고나 중징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노조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일종의 사측의 노동조합 압박 수단으로 이 징계라든가 이 해고 카드를 쓰고 있다. 이런 주장이시군요. 예. 근데 뭐 철도 노조가 또 한 차례 총파업을 포함해서 총력 투쟁을 하겠다. 이런 결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항과 관련이고 또 어떻게 앞으로 일정이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예, 그동안 뭐 1인 승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또 이 노사 관계가 굉장히 이제 서로 불안한 어떤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사측이 좀 합리적인 노사관을 가지고 대화로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이 강공 드라이브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계속 부당한 징계라든지 강제 전출 이런 것들을 계속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해야겠다고 노동조합 집행부와 대의원들이 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엊그제 사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관광열차, 그게 1인 승무 시스템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1인 승무가 아니었습니까? 일단 태백선 중앙선영동선은 다 2인 승무를 하고 있는데요. 오트레이는 코레일의 어떤 이 전략적 또는 정책적 이 개발 상품으로 이 내륙 지역의 어떤 낙후된 철도 환경을 좀 극복하고 철도 이용자들 또 철도 관심을 높이고자 이렇게 관광열차를 도입해서 이 철도 이용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상승시키려는 효과를 낳게 하는데 그 관광열차에 새로 투입된 관광열차가 신형 열차거든요. 예. 근데 이 신형 열차기는 이제 1인 승무를 체제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해서 열차를 투입했는데 열차는 신형일지라 하더라도 그곳의 선로나 신호체계나 이런 것들은 구형 좀 낙후된 시스템이거든요. 다른 노선들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 5트레인만 1인 승무 체제가 도입된 거죠. 예. 철도 노조나 이제 박 의원님 입장에서는 뭐 이 역시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인 승무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그렇죠. 태백선 중앙선영동선은 이제 한 3년만 있으면 북선으로 개량 공사가 이제 진행 완료되고요. 예. 그리고 치료 체계나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만이라도 2인 승무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보고 있죠.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태백선 열차 사고와 관련해서 사회공공연구소의 박흥수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